안녕하세요, 접니다. 오늘은 삼겹살로 할 수 있는 6가지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삼겹살과 잘 어울리는 궁합으로는 통김치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이런 식으로 같이 구워주면 됩니다. 네? 이건 누구나 아는 방법 아니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썸네일 각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 장난은 이제 그만 치고 집에서 삼겹살로 할 수 있는 참신한 방법 5가지를 아주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우선 일식당에서 매우 흔하게 판매되고 있는 차슈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매우 간단합니다. 양파, 간장, 설탕, 맛술, 마늘, 대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겹살 정도가 되겠네요. 우선 양파를 반은 채 썰고 반은 통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소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소스는 간장을 적당히, 설탕도 적당히, 맛술도 적당히 넣는데 맛을 봤을 때 본인이 왜 단짠단짠한 맛이 나와야 완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넣고 난 뒤에 통으로 된 양파와 통마늘 그리고 대파를 넣어주고 5분 정도 기다려주면 됩니다. 통양파와 마늘은 빼주고 아까 구워졌던 삼겹살을 넣어준 다음 졸여주면 차슈덮밥을 만들 수 있는 소스와 고기가 완성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덮밥으로 해 먹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술안주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튼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건 좀 참신한 방법인데,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미나리를 같이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전에 대전에 갔을 때 먹었었던 방식인데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미나리를 굽는 걸 못하겠다는 분들은 대전에 갔을 때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은 이 와인으로 재밌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앞서서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와인은 돼지고기와 잘 어울리는 와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맞다, 이 와인이 어떤 요리와 잘 어울리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네이버에 와인의 이름을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와인과 어떤 음식이 잘 어울리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튼 시작을 할 텐데 이번에 대패 삼겹살을 사용할 겁니다. 대패 삼겹살도 삼겹살이니까 인정? 농담이고 이 요리는 그냥 삼겹살로 하는 게 더 두툼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그런 두툼한 고기는 진행하면 이게 고기가 익어지는 것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단점만 그게 있을 뿐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건 맞습니다. 여기에 맛술과 삼겹살 그리고 설탕과 간장, 와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 썬 양파와 깻잎을 넣고 다진 마늘을 넣고 시작하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바로 진행을 해도 괜찮지만 냉장고에 숙성을 시킨 후에 다음날에 먹는다면 조금 더 맛이 더 강해질 겁니다. 여튼 저는 시간도 없고 그냥 바로 먹고 싶으니까 그냥 바로 진행을 하죠. 모든 재료를 웍에 부어준 다음 1시간 정도 끓여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큰 고기일 경우라면 1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열심히 끓여주면 완성이 될 겁니다. 아마 완성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저니까 하는 거지. 미안합니다. 맞다, 이거 만들 때 50분 정도 센 불에서 진행을 하고 10분 정도는 뜸을 들여주는 작업을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불에 관한 내용은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김치와 고기를 먹고 난 후에 볶음밥을 먹는 경우가 매우 많을 텐데 이런 볶음밥을 만드는 경우라면 무조건 간장으로 간을 해주는 게 정석인 방법입니다.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기는 볶거나 구워지면 기본적인 간은 들어가는 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깃집을 가면 숙성을 시켜서 판매를 하는 그런 매장을 제외하고는 약간의 간은 다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알고 가셔야 하는 게 고깃집 볶음밥에도 기본적인 간은 하고 볶아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때도 김치와 고기가 남은 걸 웍에 부어주고 밥과 간장
그리고 고추장을 조금 넣어주고 간을 맞춘 후 진행을 해준 다음 그리고 참기름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남은 고기는 버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음날에 구워진 고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거 자체가 저는 딱히 맛이 없더라고요. 아 맞다, 여러분들은 고기가 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여튼 다음으로 넘어가서 동파육을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동파육은 중식에서 이런 통돼지 고기를 사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삶아줘야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건 가게에서 대량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 총 다 합쳐서 12시간씩 15시간씩 소스도 내고 고기도 삶고 해주는 거고요. 우리는 판매를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마트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삼겹살을 사서 진행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통돼지 고기로 하면 정말 맛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된다는 게 조금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여튼 시작을 해봅시다. 우선 시작을 하자마자 가장 처음에 해야 할 건 채수를 끓여줘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물 1리터에 반으로 자른 양파 하나. 그리고 이거 양파는 이런 식으로 반으로 잘라서 냉장 보관하면 다음번에 먹기 더 편할 겁니다. 보관도 어렵지도 않고요. 냉장 보관해주면 됩니다. 여튼 그리고 통마늘 5개에서 6개, 원래는 월계 수잎과 팔각을 넣어줘야 하지만 우리가 집에 팔각이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서 저는 쌍화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5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엄청난 가성비예요. 이게 아무래도 한 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팔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고 가시면 좋은 게, 팔각은 중식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향신료입니다. 그러니 이게 없을 경우에는 대체제로 쌍화탕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대체제일 뿐이지 팔각을 넣는 게 훨씬 더 맛있긴 합니다. 그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그리고 집에 굴러다니는 소주가 있으신 분들은 청주 대신 넣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잼민이 여러분들은 소주는 구하는 게 힘들 테니 술을 넣지 말고 진행을 해주세요. 미성년자 때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여튼 이걸 넣는 이유는 돼지고기의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차피 조금 있다가 맛술을 조림장에 넣을 거라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게 고기 보관만 잘 됐다면 아마 술을 넣지 않아도 맛술만으로 잡내 제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이걸 끓여주면서 삼겹살을 겉면만 익혀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게 겉에 익혀서 진행을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삼겹살을 익혀준 다음 최소한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8분에서 10분 정도 안에 넣어주고 청경채를 한번 데쳐줄 겁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고 데치고 꺼내주면 풀이 살짝 죽어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로 꺼내주시고 고기가 끓는 동안 조림장을 만들 텐데 간단합니다. 간장을 10큰술이라고 생각하고 물은 2큰술, 맛술은 3큰술, 미원을 작은 숟가락으로 1스푼, 마지막으로 설탕을 3큰술을 넣고 조림장을 만든 후에 고기를 빼서 프라이팬에 넣습니다. 그리고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맛이 맞는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부족한 맛을 좀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튼 그리고 여기서 선택사항인데, 집에 양파가 있으신 분들은 양파를 채 썰어서 물에 한번 담궈 줬다가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매운맛을 싹 빼주고 플레이팅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대파를 얇게 썰어서 파채를 만든 다음 플레이팅을 해줘도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청경채를 밑에 깔고 다른 채소 없이 그냥 완성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채소는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재료 중에 하나니까 말이죠. 하지만 중식당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방식은 파채를 만들어서 청경채를 밑에 깔고
고기를 올린 후에 파채를 올려 아까 만든 조림장의 소스를 원하는 대로 부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입니다. 대충 파채를 올리지 않은 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간이 부족하면 더 추가해서 소스를 부어주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이 동파육을 만들 때 저는 단 한 번도 칼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점이 칼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퀄리티 높은 음식을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여러분들이 매장 가서 45,000원 주고 사 먹는 음식입니다. 신기하죠? 여튼 맛있게 드시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끝!